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경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법 개정 이런 기사도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몇 가지 기사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함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강수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기사가 보니까 10만 원에서 25만 원 청약 인정액 상향 이 기사인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통상적으로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주택 청약 저축을 안 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10만 원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데요. 10만 원을 넣게 되는 이유가 인정액이 10만 원이라서 제가 이제 10만 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고 이제 인정해 주는 게 10만 원이었군요. 그래서 실질적인 납입은 5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 인정액은 최고로 10만 원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설정해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이제 이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게 그 41년 만에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게 무려 41년 만에? 예. 41년 동안 이게 10만 원에 묶여 있었어요? 처음에 설정 금액이 10만 원이 한도액이었는데요. 41년 만에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조금 너무 많이 길긴 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는 게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약을 넣을 때 당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야 저희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원씩 1,000만 원을 모으려면은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9년 정도, 1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상향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25만 원씩 넣게 되면은 그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그런 기간을 줄여가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당첨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청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도액 25만 원을 다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1,000만 원까지는 약 5년 만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이게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영향을 끼쳤던 횟수나 그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적용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됐습니까?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한도였다면은 이제는 한도 25만 원을 꽉 채운 연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정액도 늘어나면서 기간도 빨리 저희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공제까지 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그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용 기한이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됐네요.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개정된 거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사항은 없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정액을 이제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거기에 맞춰서 300으로 이렇게 개정시킨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쓸 돈이 없어요. 욜로 외치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젠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 이런 기사인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청년 재무 상담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슈화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는 한 번만 사니까 다 쓰고 열심히 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이제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자였다면은 이제는 물가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속 가능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면서 가치관까지 변화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욜로에서 요노로. 요노는 영어로 쓰면 어떤 표현인가요? You only need one.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에 욜로처럼 많이 사고 많이 쓰고 여기에 아주 상반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2030 이제 젊은 MZ 분들도 많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조금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쓸 수 있는 재무 안정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는 시기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경기도 요즘 뭐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젊은 MZ세대들이 이렇게 연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유행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요노 같은 유행은 그래도 욜로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요노가 왔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요노 돌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사에서. 네, 사실상 이제 요노라고는 하지만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계획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이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노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실현할 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이제 플랜을 짜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무 상담을 받음으로써 본인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재무 건전성이 마련되는 게 관건인 거죠. 우리 강충민 전문가님도 이제 청년들 재무 컨설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해보니까 좀 어때요? 이제 받기 전하고 받기 후하고 이제 이분들의 어떤 소감이라든지 얘기가 어떻던가요? 저는 상당히 조금 놀랬던 게 요즘에 유튜브나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너무 많아서 저는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보에 대한 흡수력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재무 상담을 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액션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진짜 막 모르고 하는 어떤 투자 또 연걸 비투 같은 대출도 조심해야 되고 맞춤형 재무 상담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연끌 투자가 조금 유행화되면서 대출 금리가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에 따른 고민이 큰 청년분들도 많이 뵙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수정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분 조정하는 과정까지 이제 상담이 진행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맞춤형으로 재무 상담이 필요한 거는 이제 불가피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이 문자가 뭐길래 날벼락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스미싱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최근에는 티맵프라고 하죠. 환불 이슈가 불거지면서 참 발빠르죠. 티몬이랑 위맵프를 사칭해서 환불 문자를 보내는 스미싱까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URL까지 보내게 되거든요. 그 URL을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카드 같은 이제 추가 결제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무분별한 안내는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안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티메포 사태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손실도 많이 보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뭐 환불해준다 이런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피싱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경우도 실제 사이트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 단기 알바 뭐 이런 피싱도 실제로 또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 헤드라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 오게 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클릭 자체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피싱도 너무 막 이게 지능화가 되고 있어서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혹될 만한 그런 자극적으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궁금하게끔 유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도 한번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있는데요.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소리 맡기고 휴대폰 신청해서 문자하는 거야. 문자 들어갔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받으면은 어떻게 답장을 보내실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바쁜 와중에 문자 받으면 네.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 전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데 아빠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다행히 이제 피해는 면했지만 실제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유의하셔가지고 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얘기를 우리 강수민 전문가님과 나눠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수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